2025 KBO 신드래프트 특별 라이브 방송은 12시 반부터 오셔서 네, 맞습니다. 6시 반까지 있다 가시면 네, 그냥 쭉 틀어놓으시면 됩니다. 네. 원래 이제 지난 일요일 경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화요일 날 던지면 일요일도 던지니까 문동주 선수가 일요일 등판할 것으로 구단도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불펜 데이를 하게 되면서 한화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연이틀 불펜 데이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공식적인 일정은 지금 10일 SSG전으로 밀렸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이 문동주 선수 부상이 조금 심각한 것이 아니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일단은 문동주 선수가 안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LG전에 불펜데이 2번 쓴 게 좀 리스크가 좀 있었거든요. 분위기 좋았거든요, 한화가. 근데 이제 문동주 선수가 아프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신 게 지금 팬들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1차전 유현진 나와서 이기고 2차전 지고 3차전도 결국은 지면서 1승 2패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김경문 감독이 문동주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몸 상태 때문에 투수 본인이 등판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다음 등판일은 10일 인천 SSG 랜더스전 등판도 지금 내가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조금 모호한 멘트를 하셨어요. 이때는 확실히 못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겠다, 어렵다였는데 결국 오늘 나온 기사에는 지금 SS전도 지금 못 나온다라는 얘기를 그 얘기군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부상 정도가. 제가 아는 문동주 선수는 약간 자기의 몸을 살린다든지 태업을 한다든지 그럴 선수는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봤지만 이 선수의 인성이라든지 워크에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봐서는. 근데 제가 한 2주 됐나? 네. 한화가 잠실에 왔을 때인데 네. 그때 이제 문동주 선수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좀 알고 또 지냈던 사이니까. 두산전 때, 두산 네, 3연전 그렇죠. 때. 좀 요즘에 8월달에 워낙 좋았으니까 그렇죠. 네. 5이닝 이상 맞아요. 다 던지고 많은 점수를 줘야지 2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는 것 같더라라고 했더니 이제 문동주 선수도 괜찮다고 하면서도 어디가 그렇게 조금 안 좋냐 그랬더니 아직도 이제 이 견갑골 뒤쪽이 그러니까 날개 축시 같은 이 부분 뒤쪽 있죠. 거기가 계속 조금 불편한 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올 시즌 내내 좀 그걸 달고 있는 것 같고요.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투를 펼치면서 팀을 끌고 왔는데 그쪽이 이제 불편하면서 이 문동주 선수도 결국 등판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비시즌 동안 생각보다 국제대회도 좀 많았고 쉴 시간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난 LG와의 3연전이 매우 중요한 경기였고 특히 이제 LG에게 문동주 선수가 올 시즌 3게임 나와서 2승에 1.06로 성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한화 입장에선 적어도 3승하면 다 좋겠지만 적어도 문동주 유현진 2승을 하겠구나. 유현진 문동주의 2승을 좀 기대하는 위닝 입장이었죠. 시리즈 네. 그런 걸 기대를 그렇죠. 했죠. 그 전에서도 한 3승 1패로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고 그렇게만 되면 사실 문동주 선수가 등판을 이제 8월 달부터 역투를 펼치고 그러면서 하나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이제 어렵지 않느냐. 어렵다. 네, 연패도 어렵다. 빠졌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지만 문동주 선수가 버티고 와이스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그렇죠. 호투를 하고 유현진 선수가 살아나면서 거기다 또 이제 5강권에 있는 팀들이 무너지고 두산마저 이 연패를 빠지니까 이러다 잘하면 4위까지 가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김경문 감독은 이제 다 왔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눈앞에 딱 보이는데 넘어졌죠. 이 고지가 눈앞인데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전력이다라고 전력 질주다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 이제 문동주 선수가 빠지면서 이 주말에 이제 1승 2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멀어지니까 지금 한 게임 한 게임 워낙 중요하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대체 선발로 나갔던 이상규나 조동욱 선수가 모두 별로 좋지 못했고
불펜도 결국 불펜데이였으니까 7명, 6명 썼고 뭐 불펜 나왔던 선수들 대부분 또 실점하고 또 몇몇 선수들은 어제 보니까 말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모로 조금 한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문동주가 부상이라면 한화 입장에서는 5강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자녀의 그 자녀 경기의 네.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따져야죠. 뭐 네. 축구만 경우의 수가 그럼요.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계속 따져야 됩니다. 이제 5강권에 있는 팀들은 팀들은, 그 5할의 경우의 수를 계속 지금 눈여겨 볼 수밖에 없어요. 올 시즌 지금 현재 성적이 이제 60승 66패 2무로 돼 있는데 잔여 경기가 16경기가 맞아요.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할 위로 가도 탈락할 수도 있고 5할 밑으로 가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이제 5할 승률을 해야 5강을 간다고 했을 때 잔여 경기에서 이제 11승 5패를 오. 해야 되는 조금 버거운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6할 6분 7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여 그러면 경기가 16경기인데 그 중에서 11경기를 이겨야 되니까 빡세긴 하죠. 네. 3연전 하면 무조건 네.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남은 경기에서 이제 다 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뭔가 연승을 또 해야 좀 손쉬운 그런 경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동주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위닝 시리즈 연승 쉽지 않죠.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한화는 뭐 두 외국인 선수들 뭐 바리아는 이제 약간 기복은 있지만 와이스가 거의 4일 턴 돌고 있고 그러니까 5일 턴이죠. 4일 쉬고 유현진 선수도 구단이 원하면 충분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힐 정도로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좀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분위기에서의 이 문동주 선수의 부상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큽니다. 예. 특히 이제 문동주 선수가 사실 첫 시즌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나름 이제 구단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구단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를 놓고 봐도 문동주라는 자산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해마다 이제 투구수를 좀 조정을 해오고 있어요. 작년도 사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조금 이제 투구수가 좀 늘기는 했습니다만 22년에는 28과 3분의 2이닝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제 118과 3분의 2이닝 던지면서 2067개로 끊었고 대신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잠깐 갔다 왔고요. APBC도 갔다 왔죠. 맞아요. 그 아시아 프로 야구 그렇죠. 챔피언십 시리즈에 갔다 그리고 또 올해 서울 시리즈도 또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이 숫자를 놓고 보면 사실 뭐 첫 해에는 28이닝 정도 던졌고 네. 구단에서도 관리를 하겠다. 수베로 감독 체제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도 어깨 쪽에 약간 불편함이 있을 때 충분히 또 피처스에 가서 이제 빌드업을 해서 올라오게 만들기도 하고 했고 2023년, 2024년 이 100이닝 남짓한 투구 이닝이잖아요. 그렇죠. 규정 이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정도 이 수치를 놓고 보면 이걸 가지고 뭐 과도하게 혹사를 해서 어린 선수가 아프다라는 것을 뭐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그 아시안 게임 그리고 APBC 여기서 한국의 운명을 짊어진 에이스로 맞아요. 활약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가 시즌 끝나고 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이 스프링 캠프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약간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만 구단은 애초부터 문동주 선수를 첫 해부터 관리를 되게 잘 해준 건 맞는데 그렇죠. 이제 본인의 1년 선발 풀 시즌에 이제 국제대회가 끼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무리가 좀 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 우리 뭐 양현종 언제까지 네. 우리 양현종 뭐 김광현 유현진 할 거냐 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을 육성을 시키고 이 선수들을 주축 이제 KBO 리그 대표 선수 그리고 네. 나아가서 이제 국가 대표로 키우기 위해서 어린 선수 위주로 지금 선수들을 선발하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게 나갔고 근데 또 APBC도 또 그런 선수들을 또 선발해서 나가고 그 선수들의 경험을 쌓아주고 그런 내성을 이제 쌓아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그럼요. 앞으로도 어린 선수들이 국제 대회 때문에 시즌 끝나고 나서도 쉬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혹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과연 이제 우리 한국 야구를 위해서 어떤 스케줄로 가는 게 중요할 것인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선수 키운다고 국제 대회 데려가는 건 좋은데 이 선수들 거기 가서 사실 어릴 때부터 그렇죠. 역할이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오늘도 이제 저 국제 대회 중계를 하고 오셨습니다만 사실 금메달 결정전이나 이런 것들은 선수가 갖는 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항저우에서도 이제 문동주 선수 던지는 걸 봤습니다만 사실 그 경기를 지고 이고에 따라 사실 뭐 동료 선수들의 병역 문제도 달려 있고 사실은 뭐 아시안 게임이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국제 대회에 계속 이제 젊은 선수들이 나가는 건 좋은데 역할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에이스 역할을 이 나이에 바로 맡고 모든 경기에 또 선수들 같이 하고 있는 선수들의 운명을 어깨에 거머쥔다? 이건 그 던지는 투구수 말고 저는 그렇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혹사라고 느껴요. 그렇죠. 시즌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이제 이 회복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풀지 못하고 또 다시 긴장 상태로 몸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물론 뭐 국제 대회 가서 우리 한국 태극마크를 달고 좋은 성적 좋죠. 일본도 이기고 네. 하면 뭐 좋죠. 통쾌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플랜을 세워서 그렇죠.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국제 대회들이 자꾸 계속 더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실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뭐 U18, U23 이렇게 있듯이 사실은 이렇게 성인 대표도 조금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나갈 대회와 조금 정말 그 A급 선수들이 그러니까 A 매치에 나가는 선수들이 이게 이원화가 돼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유스 한 23, 24 그렇죠. 언저리의 대표팀이 하나 있고 또 아예 A 대표팀 축구같이 약간 그렇죠. 그런 대표팀의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뭐 아시안 게임도 이제 젊은 선수 위주로 나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난해 그게 두 개가 겹친 거죠. 그렇죠. 겹친 상황이 됐고 문동주 선수는 이제 성장 뭐 스토리를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 선수는 내야수였습니다. 삼루수로서 활약을 하고 고등학교 지능고 올라와서 투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깨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지능고 감독이 투수를 해보자 해서 이제 투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문동주 선수의 투수 경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군요. 1학년, 2학년에 올라와서 130, 140 올라오네 이랬는데 3학년 오는데 150 이상을 던져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 그 투구 폼이라든지 네. 몸이라든지 이게 투수로서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더라고. 그래서 하나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관리를 해 나갔던 건데 그만큼 문동주 선수는 아직은 이제 투수로서 그 경력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 쭉 투수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깨는 싱싱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워낙 빠른 공 160km 던지는 선수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체 구조상 팔꿈치라든지 어깨라든지 뭐 힘을 그만큼 많이 쓰고 회전 운동을 하니까 강속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밀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훈 감독의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하세요? 그냥 이 선수가 어차피 이글스의 이제 에이스가 돼줘야 되는 선수인데 조금 더 아쉽다? 네, 아쉽다. 이 선수를 더 가까이다 두고 이제 지금 하고 싶은데 못 쓰는 거에 대한 그냥 아쉬움이 정도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래도 선수가 아프다고 하는 거면 그래도 아픈 거로는 조금 이제 눈치를 안 보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경문 감독도 사실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그 문동주 선수를 한 차례 또 퓨처스에 내렸었죠. 네, 엔트리 올해 4월 달에 그 두산전에 9실점을 한 경기 이후에 한번 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김경문 감독이 바뀌고 나서 또 한번 내려서 그런 관리를 했던 상황인데 뭐 선수의 부상이라는 게 관리하고 아껴준다고 해서 또 부상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신체 구조가 또 그렇게 됐고 김경문 감독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뭐 시기니까 앞으로 보면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어떻게 보면 운명의 구연전이 펼쳐지는데 이때 중간중간에 좀 하나가 스케줄이 하나씩 비는 게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빼놓고는 계속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또 경쟁팀들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동주 선수가 빠지니까 감독으로서는 계산이 좀 복잡해졌을 거고. 문동주 선수는 어쨌든 뭐 본인 몸을 가장 잘 알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문동주는 하나의 현재이기도 하지만 미래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올 시즌이 끝이 아니라 올 시즌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새 구장이 생기고 내년부터 이제 그렇죠. 이 본격적인 도전의 시즌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리해서 이 득판을 하는 것은 조금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뭐 전체적으로 뭐 투수 코치, 양상문 코치라든지 해서 상의를 해서 잘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다른 데도 아니고 네. 투수한테 어깨와 아유, 팔꿈치에 뭔가 이상 신호가 온다? 이거는 바로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깨와 팔꿈치. 우리가 네. 과거에 김윤동 선수를 한번 그렇죠. 그런 사례를 네, 겪어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들은 재현되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욕심이 생기더라도 어쨌든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지켜보겠습니다.